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의 장효선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한민국 머니무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논의의 시작점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동학 개미운동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자산시장의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국인의 대대적인 엑소더스에 맞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는 흥미로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초부터 개인의 누적 순매수는 20조 원을 훨씬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 여력의 가늠좌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오히려 45조 원까지 급증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고소득자가 늘어난 영향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자산소득의 증가라고 판단합니다. 한국의 가계자산 중 78% 정도가 부동산인데요. 작년 강남 일부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급격한 집값 상승이 동반되며 개인들의 자산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거래까지 폭발하며 개인들이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자금들이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MMF와 같은 단기성 자금에 파킹되어 있다가 올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며 머니무브에 일조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증시 예탁금이 20조 원 증가하는 동안 은행 예금은 30조 원 정도 감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들이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유는 이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이미 한계에 봉착한 반면 대표적인 자산운용 수단인 은행의 정기예금 역시도 KB은행의 1년 만기 예금이 1% 밑으로 금리가 떨어졌죠. 세금을 제하고 나면 말 그대로 제로금리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은행의 예금 금리 대비 3배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거래세 인하에 이어서 올해도 양도소득세 조정, 대주주 조건 완화 등과 같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 개인들이 증시 투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학 개미운동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모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 폭락장에서 개인 자금 유입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성공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정보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매수할 종목을 검토하고 매수에 나서는 투자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개인 순매수의 상위 종목과 지금의 상위 종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는 명확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대우조선, 두산중공업과 같은 커머더티 종목, 당시의 인기 종목이었죠. 이런 종목을 순매수하였던 반면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블루칩이 순매수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기 차익보다는 꾸준한 배당과 안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장기 투자자의 성격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놓고 보면은요. 증시로의 머니무브에 따라 자금 이탈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은행과 보험에는 부정적이지만 증권업종은 고객 기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 대형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하며 주식 브로커리지로 대변되는 정통 에이전시 사업이 저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이어 20조 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거래대금의 증가는 분명 증권사의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를 갖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 리테일 고객 기반의 증권사인 키움증권의 이익 민감도 분석을 해보면 일평균 거래 대금이 16조 원일 경우 수수료는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약 1,0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영업이익의 23%가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과 같은 폭발적인 거래 대금은 향후에 다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활동 계좌 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볼 수 있듯 고객 기반의 가시적인 확대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별 펀더멘탈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에이전시형 비즈니스 모델과 이 캐피탈 비즈니스가 균형을 이루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증권사가 진정한 레벨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정말로 오랜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위상에 맞는 주식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요. 기승전 부동산,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건강한 자금 시장을 기반으로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출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